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1394년 명 홍부 27년 왕사 자초를 내전에서 공량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외적 13명을 죽인 경상도 수군 만호 차준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경상도 수군 만호 차준이 외적의 배 한 척을 잡아서 머리 13급을 베고 노획한 병기까지 합하여 바치니 명하여 궁온과 무늬 있는 비단과 명주를 내려 주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권중하 등에게 수를 내려 주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삼성에서 왕씨 일족을 섬에 안치하여 모반을 방직고자 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간과 형조에서 상언하였다. 가만히 듣자옵건대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은 춘추의 어리입니다. 신등이 지난번 공양군 삼부자에게 천주를 가하기를 청하였으니 윤허하지 못하였으니 낭패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신등은 그윽이 생각하기를 가라지를 없애지 않는다면 좋은 곡식의 해가 되고 간웅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직의 화가 되는 것이라 여기옵니다. 전하께서는 왕씨를 해도에 내쫓은 사람도 있으며 외방에 안치한 사람도 있으며 서울로 소환한 사람도 있는데 신등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해도에 내쫓은 사람은 무슨 죄이며 외방에 안치한 사람과 서울로 소환한 사람은 무슨 다행이옵니까?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짐승이 궁지에 이르면 사람을 치고 사람이 궁지에 이르면 살기를 꾀한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왕강, 왕격, 왕승보, 왕승귀는 속으로 간사하고 음흉한 마음을 품었고 지모와 계략은 남보다 뛰어났으니 비록 전하께서 은혜로서 상을 주고 후하게 대우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반드시 만족할 줄을 모르고 형세를 따라 관망하여 반드시 훗날의 걱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의 신자들이 먼 일을 염려하고 뒤로 돌아보며 전하를 위하여 마음 섬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1월 같은 총명을 돌리시고 춘추의 대의를 본받아 즉시 유사로 하여금 위의 항목들을 그 처자와 재질까지 아울러 해도에 옮기게 하여 미연에 방비한다면 종사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삼성에서 왕씨 일족을 섬에 안치도록 청하자 연명 상소하지 말도록 명하다. 대간과 형조에서 소장을 같이 올려 아뢰었다. 공양군과 여러 왕씨를 마땅히 해도에 안치해야 될 것입니다. 임금이 새 관청의 장무를 불러 유시하였다. 지난번에 이미 명령하기를 내 비록 대사가 있더라도 마땅히 소장을 같이 올리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어찌 명령을 따르지 않는가? 이 일은 이미 깊이 생각하고 명령했는데 어찌 급히 서둘기를 이같이 하는가? 이에 대답하였다. 비록 이미 명령을 받았사오나 그러나 또한 소장을 같이 올린 것은 일이 크기 때문이오며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다시 아뢰게 된 것은 뜻밖의 병고가 있을까 두려워한 때문입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0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대간과 형조에서 장소를 같이 올려 조방과 곽선 등의 성문 제조 감독을 하면서 잘하지 못한 죄를 말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3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대간과 형조에서 장소를 같이 올려 전조의 왕씨와 박유의 죄를 논핵하니 임금이 대궐 안에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않으므로 대궐문에
엎드려 힘써 간했으나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3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권중하와 조준이 무학 천도를 반대하고 하윤만이 찬성하다. 영삼사사 권중하와 자시중 조준 등이 무학으로부터 돌아와서 아래였다. 무학 남쪽은 땅이 좁아서 도읍을 옮길 수 없습니다. 좌도 도관찰사 하윤만이 홀로 아래기를 무학의 명당이 비록 협착한 듯 하지만은 송악의 강한 정과 평양의 장락궁으로서 이를 관찰한다면 조금 넓은 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려 왕조의 비록과 중국에서 통행하는 지리의 법에도 모두 부합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친히 보고 정하고자 한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4일 가보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고 의비의 기신일이므로 임금이 감선하고 조여와 시장을 정지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삼성에서 왕씨의 모반에 연루된 박위 등을 국문토록 청하니 윤호하지 않다. 대감과 형조에서 장소를 같이 올려 청하였다. 일찍이 덧건데 대역자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나라의 상전이오니 신등이 장소에 연명하여 청하기를 거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옵니다. 신등이 지난번에 장님 이흥무의 공초가 대체에 관계된 이유로서 장소에 연명하여 아뢰어 그 무리들을 치죄하기를 청하니 전하께서 즉시 대감과 법관으로 하여금 수원부에 가서 그 죄상을 조사하여 신문하게 하였사온데 지금 이용무와 박중질의 공초에 박유가 몰래 시인을 보내어 나라의 안위를 점치게 하고는 왕씨를 왕으로 세우려고 도모하여 대역을 범하였다고 하니 원하옵건대 유사로 하여금 수원부로 잡아 보내어 흥무와 등과 더불어 한 곳에서 조사해 죄상을 밝혀 화의 발단을 막게 하소서.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시인은 심부름하는 종을 말한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성 쌓는 것을 시찰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6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삼성에서 왕씨 일족을 기양 보내도록 연명 상소하니 공주 등지로 유배시키다. 대감과 형조에서 장소를 같이 하여 상언하였다. 어제 왕씨를 제거하자는 한 가지 일로서 장소에 연명하여 올려 청하였으나 즉시 윤호를 얻지 못하고 여러 번 전하의 길을 번거롭게 했사오니 낭패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극이 생각하옵건대 지극히 공평하고 사심이 없는 것은 하늘이고 지극히 어리석어도 신지한 것은 백성이니 천도는 왕씨에게 화를 주고 전하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곧 무도한 자에게 화를 주고 유도한 사람에게 복을 준 것이며 민심은 왕씨를 미워하고 전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곧 무도한 자를 미워하고 유도한 사람을 사랑한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천명을 개혁하여 나라를 세웠으니 진실로 마땅히 하늘의 명령을 듣고 사람의 마음을 따라야 될 것이온데 대감과 법관이 왕씨의 제거를 두세 번이나 청하였는데도 전하께서 장소를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대적 큰 과우를 석방하는 것은 춘추에서 경계한 바이며 사람을 능히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람을 능히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은 선유의 격언입니다. 지금 공양은 천명과 인심이 이미 끊어졌으므로 스스로 감내하지 못함을 알고서 물러가 밖에서 살고 있으며 처자가 한 곳에서 모여 살고 조석의 접대가 그전과 같으니 이것은 전하의 하늘과 같은 덕이옵니다. 이를 언덕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반역을 도모하여 자신이 혼란을 일으켰으니 이것은 곧 하늘이 죄 있는 자를 토벌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없는 정리입니다. 악을 제거하면서도 그 근본을 힘쓰지 않는다면 간운과 호협들의 잠복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저들 박중질과 김가행이 점친 것은 공양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왕씨들이 혹은 서울에서 혹은 기전에서
홧김없이 행동하면서 절도가 없는 사람은 매우 염려스러운데 하물며 왕강과 왕격은 지모와 계략이 남보다 뛰어나고 왕승보와 왕승기는 사납고 용맹스러움이 남보다 뛰어났으니 모두 능히 제주를 믿고 화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불측한 생각을 품고 그 틈을 엿보고 있는 사람은 일찍이 하루라도 마음속에서 잊지 않았는데 다만 기회가 불행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더구나 광무제는 유씨에게 남양의 서을이고 선주는 중산왕에게 족속의 소원하였는데도 팔을 뽑아내어 한 번 부르짖는 천하 사람의 행동을 같이 취해사오니 이것은 밝은 정감이라 이를 수 있습니다. 전조의 태조가 후손에게 훈계를 전하면서 백제 사람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후손들이 그 훈계를 준수했더라면 전주 사람인 전하께서 또한 어찌 오늘날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감히 말씀드리는 까닭입니다. 옛날에 인주가 어물어물하고 속히 결단하지 못하여 화란을 초래한 것은 전하께서 일찍이 들으신 바입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천도에 일정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시고 민심을 보존하기 어려운 것을 염려하시어 대의로서 결단하여 즉시 대간과 법관으로 하여금 공양의 삼부자를 법에 처하고 그 왕강, 왕격, 왕승보, 왕승기와 그 동성의 아우와 조카까지 모두 해도로 내쫓고 강화에 부처한 왕치도 또한 해도로 귀양 보내어 중외의 근심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건질하게 하소서. 임금이 윤화하지 아니하니 대간과 형조에서 모두 정사를 보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왕강을 불러 경등은 국가에 공로가 있으므로 편적하는 예에 처하지 아니했는데 지금 대간이 소를 올려 논하겠으니 내가 따르지 아니하니 대간이 모두 정사를 보지 않으므로 내가 마지못하게 따르게 된다. 경들은 각기 평소로 돌아가라. 나도 또한 경들의 공로를 잊지 않겠다 하면서 수를 내려주었다. 이에 왕강은 공주로 왕격은 안변으로 왕승보는 영흥으로 왕승기는 하포로 귀양 보내니 대간과 형조에서 그제야 정사를 보았다. 선주는 유비를 말하며 부처는 어느 곳을 지명하여 머물러 있게 하는 형벌의 하나이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6일 병신 세 번째 기사. 경상도 도절제사가 보고하였다. 수군 만호 차준이 외선 2척을 잡았습니다. 사자를 보내어 수를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6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왕씨의 모반 사건에 대한 이흥무, 왕화, 성능 등의 공초. 이거의 등이 다시 이흥무, 왕화, 김가행, 성능 등을 국문하니 흥무가 공초하기를 지난 임신년 9월에 남평군 의창의 평소에서 만났는데 남평군이 먼저 공양군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일에 가부를 점치게 하고 다음에 자기의 명운을 점치게 하므로 내가 점쳐서 말하기를 이 명운은 군신이 경외하고 천지가 덕합하는 명운이므로 47세나 8세에 이르러 호운이 들어와서 50세 이후에는 장수가 되어 군사를 거느리게 되고 반드시 대인이 될 것이다 했으며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중이 곁에 있다가 길흉을 묻기에 내가 말하기를 이는 왕사가 될 운명이다고 하였다. 왕하는 공초하기를 지난 임신년 9월에 의창의 평소에서 장차 거제로 들어가려 할 때 삼촌숙인 중성능과 함께 흥무에게 길흉을 물으니 점처여서 말하기를 이 명운은 매우 좋습니다. 섬에 들어간 지 3년 후에는 반드시 나오게 되고 47세나 8세가 되는 때가 이르면 장수가 되어 군사를 거느리게 되고 또 일인이 되는 명운입니다. 라고 하였다. 성능은 공초하기를 나는 왕거와 왕하와 더불어 의창의 평소에 있을 때 흥무에게 길흉을 물으니 왕하의 명운을 점쳐서 말하기를 섬에 들어간 지 3년 후에 나오게 되고 47세나 8세가 되는 때 이르면 군사를 거느리고 군주가 되는 명운이다라고 하였다. 김가행은 공초하기를 지난 임신년 12월에 동네 현에 있을 때 흥무에게 길흉을 물으니 점쳐서 말하기를 그대의 명운에 당연히 금전 옥계의 행렬이란 말이 있으니 할애할 만합니다 하였으며 또 지난해 봄에 박중질을 동네의 객사에서 만났는데 중질이 나에게 말하기를 간성군 원자의
운이 좋습니다 하므로 내가 이미 그 복사를 주머니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였다. 1위는 군주를 말한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7일 정류 첫 번째 기사. 헌사에 명하여 왕씨의 늙은이와 약한 자를 강화부에 일일이 감시하게 하여 아르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풍우가 쳐서 시장가의 서쪽 행락이 무너지고 사람과 말이 많이 죽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8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상위문 하사 최영직을 안주, 의주, 이성, 강계, 등처, 병마, 도절제사 겸 안주 목사로 삼았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9일 기의 첫 번째 기사. 경성을 축조하는 인부를 방면하고 부역하다 죽은 사람의 집에서 복호토록 하다. 성 쌓는 인부를 놓아 보내고 교지를 내리었다. 고려왕조의 말기에 요역이 실로 많았으므로 백성들이 매우 이를 고통스럽게 여기었다. 내가 저기한 이래로 편안하게 모여서 휴식하게 하려고 생각하였다. 성이란 것은 국가의 울타리로서 난폭한 것을 한 적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는 장소이니 방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까닭으로 지난해 가을에 경기도 영광도 서해도 교주도 강릉도의 백성들을 징발하여 도성을 수축하게 했는데 부역을 치르러 나온 뒤에 혹은 나무와 돌을 운반하거나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목숨이 끊어진 사람이 있었으니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소재관으로 하여금 3년 동안 그 집의 호역을 면색해 해주고 이름을 갖추어 아뢰게 하라.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9일 기의 두 번째 기사. 삼성에서 박유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간과 형조에서 소장을 같이하여 상언하였다. 참참문화부사 박유가 사람을 보내 이흥무에게 길흉을 묻게 했으니 이것은 대역을 도모한 일이오라. 죄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들의 말이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 사람의 재주는 아끼지 않을 수가 없으니 어찌 믿기 어려운 말로서 갑자기 죄를 가할 수 있겠는가.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9일 기의 세 번째 기사. 각도의 관찰사에게 수령의 치적을 보고토록 명령하였다.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각도의 관찰사에 공문을 보내어 임인년 이래에 죽은 수령의 정적을 조사하여 아뢰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9일 기의 네 번째 기사. 왕씨의 모반 사건에 대한 왕거 박중질 이흥무 등의 공초. 이거의 등이 다시 왕거 박중질 이흥무 등을 구문하니 왕거는 지난 임신년 9월에 의창의 평소에 있을 때 왕화가 나와 함께 말하기를 내 명운을 이흥무에게 점치니 흥무가 말하기를 군사를 거느리고 진수할 이명운이라고 합니다 하였고, 박중질은 지난해 3월에 김가영을 동네의 객사에서 만나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간성군 원자의 명운을 점친 점사를 내어 보이고 또 박유가 원자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였고, 이흥무는 말하였다. 지난해 5월에 전 지신사 이첨이 먼저 자기 명운의 비색함과 통태함을 점치게 하고 또 말하기를 간성군은 평일에 점치는 사람들이 모두 명운이 좋다고 일컬으니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울 수 있겠는가 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명운이 쇠진하였습니다 하였으며, 또 세자의 명운이 어떠한가 묻기에 대답하기를 본명이 천박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첨이 말하기를 원자의 명운이 어떠한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이것은 만년에 현달할 명운인 머리를 깎고 시기를 기다림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이첨이 또 묻기를 남편군의 명운은 어떠한가를 하므로 대답하기를 당시에는 명운이 쇠진하였지만은 장차는 크게 현달할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